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뭐 내일 모레 또 갤럽 조사가 발표될 텐데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그 피지를 좀 발표를 그래요?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 뭐 핵심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바입니다. 그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 최근 지지율 반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은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매일 열심히 뛰고 네. 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선거를 계기로 네. 해서 그 전과 그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5주면은 한 달 내내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여서 자, 대통령이 이런 인식은 좀 또 국정 수행 평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무엇보다도 선거 결과에 따른 어떤 그 후과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와 보수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가 단순히 어디가 지고 어디가 이겼다, 뭐 12대 4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 유권자 혹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2030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기점이 되는 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굉장히 보수 세력은 그 내분과 그리고는 윤석열의 폭정으로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중에 단 한 명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끝없는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최초로 임기 채우는 사람이냐라는 농담이 나올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 끝에 계엄까지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예. 보수의 파탄으로서 탄핵을 대통령이 또 한 번 당했던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2030년 그러니까 재집권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전망들이 컸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소위 말해서 2030년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보수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정 부분 선거와 정치 효능감을 이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지점에서 여론조사에서 많이 잡힌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제 바치는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일 잘한다라고 할 수 네.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나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시민들한테는 선관위가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어떤 행정의 무능처럼 보이게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여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어떤 정부 지지율과 대통령 평가랑 연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핵심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캐붕이라고 보통 온라인에서 말을 하는데 이 캐붕이 되는 한 사건이 선관위라고 보여지게 되는 점 때문에 좀 곤란을 겪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캐붕? 캐릭터 붕괴. 이 김은지 기자를 만나야 그 새로운 단어를 저도 알겠네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지지율 하락을 설명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들이 존재하죠.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 얘기했던 그 선거에 대한 사후 평가, 사실 이기는 선거를 만들지 못한 뭐 정당에 대한 불만, 혹은 국정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한 축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선거 사후의 수습 과정에서 보였던 당청 간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해설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요인도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영 내에 사실은 그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변수가 청와대 발로 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인사 문제에서 사실은 탕평을 제시했지만 우리 편을 쓰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검찰 출신을 다수 중용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을 코어 지지층이 피력하면서 가치 동맹이라는 것이 균열이 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치렀지만 네. 그 이후에 급속도로 지지율이 붕괴된 거는 민생 문제가 컸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고환율 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외생 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도층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실은 지지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설명은 칭위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저는 이런 해설들 모두 좀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굉장히 이렇게 펄펄 뛰는, 그리고 방송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정 지지율의 데드 크로스는 딱 한 조사에서만
지지만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우리가 뭐 공신력 여부를 따지긴 그렇습니다만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를 보더라도 여전히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요. 부정 평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사실은 선거 전에 조사했던 조사보다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고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한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지금 집권 2년 차에 사달이 난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떠드는 것도 침소봉대. 침소봉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강부회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소봉대와 경강부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런 말들이 수렁을 낳아가지고 정권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 거거든요. 앞으로는. 예. 저는 네. 구교영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매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유의 깊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이제 입장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좋을 때는 메시지를 내지 않아요. 그럼요. 한 네.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더욱더 열심히 할 뿐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는데 지방선거 직후에 대통령이 X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네, 발표된 네.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네네.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낸 건데 저는 내일 모레 발표될 갤럽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갤럽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NBS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발표되는 거죠.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전국지표조사는. 네. 2주에 한 번씩입니다. 음. 그래서 이 전국지표 조사하고 갤럽의 조사가 어떤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 동맹의 균열과 그다음에 그 호남 50대가 식었다? 뭐 이렇게 등을 돌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좀 이재명 정부에 팔짱 끼고 있다. 예. 팔짱 끼고 있다. 어제 제가 그 방송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50대가 아니라서요. 저 50대인데 팔짱 안 꼈어요. 네, 적극 지지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오해와 억측을 좀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KSOI에서 제25차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통령 긍정 평가가 2.7%포인트 하락한 47.7 그리고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올라서 48.2%로 약간 팽팽하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오늘도 같고요. 그러면은 그 리얼미터 조사 이어서 그런 예, 흐름들이 KSY 나타난 건 발표가 맞는 거네요. 맞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갤럽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39.6%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37.3%로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가 31.3,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47.7. 예, 여론조사는 이렇게 갈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가 51, 그다음에 현 지도부 중심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가 25.9. 이거는 교체하라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선관위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찬성이 72.4. 그다음에 반대가 12.6.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추세가 굉장히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 진행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조사가 아니라 하나의 조사를 추세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여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적어도 이게 이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어떤 식으로 좀 반등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물론 KSOI 조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거고 실제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상으로 높게 나오고 네. 실제로 그런 조사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뭔가 이렇게
반대 의견으로 등을 돌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로 이제 보안 수사권을 빠르게 폐지하지 않아서 그런 가치 정향적인 입장에서 우리 동맹 관계를 어긴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탈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진영 정체를 보는 중도적인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뭔가 떠나는 떠나고 건가? 싶은 시선으로 보면서 이렇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인지 사실은 명확한 분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전자일 가능성도 물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청 관계라는 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시끄러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건건이 지금 그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사 하나라는 것도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는 것이고 네. 이재명 정부 전체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인사를 두고 굉장히 등을 돌리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적 그 시각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그 환멸을 느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저도 더불어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면 그 전략단위에서 매주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대체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그 요인이 뭐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높다는 거죠. 예. 이게 제일 압도적이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거는 이제 헌법기관이고 이거는 정부가 핸들링하는 이슈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아니 정부가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인식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로 올공 시위가 20일인 거죠. 이게 벌써 그냥 그 보름 이상을 그 틀어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민간인의 피해가 있는데 이 정리를 왜 안 하는 거냐? 경찰은 뭘 하고 있고 행안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지.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맞아?라는 이제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칭하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과정 관리, 상황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높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이 또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서 좋은 사람들은 떼돈 벌었다. 뭐 30대 부부 20억 떼돈 벌어가지고 이제 학교 그만둘 생각한다. 교사 부부가 뭐 이제 이런 그래요? 언론 보도도 나오고 네네. 뭐 100억 벌었다더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다 딴 나라 얘기고 예, 예. 정작 내 주머니는 텅텅 빈 거죠. 특히 이제 2030 청년 세대의 이 자산 격차에 대한 박탈감이 커서 어제 대통령도 X를 통해서 이제 그 지점을 하고 그 지점을 이제 지적한 건데요. 이 물가와 유가와 그다음에 환율 이 세 3고에 대해서는 이 정책 당국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비전을 내야 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똑같이 그 관훈클럽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비전을 발표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20대의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2% 하락한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한 아주 그 꼼꼼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떡볶이, 커피 이런 거 올라가면 삶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네. 물가 인상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오로지 검찰 개혁 외안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진 것은 그러니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두루 다양하게 살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만 이런 민생 개혁도 해야 되는 거고 사회 개혁도 해야 되고 뭐 정치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